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볼라솔루션, 이게 사실 저희 되게 안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모트라인이랑은 우리 모트라인 카케어를 또 이제 함께 만들어서 또 성장시켜 주셨던 그런 또 히스토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이 브랜드 가지고 수출을 너무 많이 하세요. 최근에 작년에 이제 일본, 그렇죠? 네, 지금 국내 최초로 일본 진출했고. 네, 좀 일본 들어가서 두드러 패고 계시느라고 바쁘신 와중에 뭐 좀 이 세차용품 관련해 가지고서는 지금 뭐 맨날 뭐 세차만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말고 좀 이 세차용품 업계 얘기하면 재밌는 거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인터뷰 요청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냥 이 업계 얘기, 그리고 이 한국에서 이 박터지는 세차용품 시장의 이 브랜드 하나를 이끌고 계신 또 리더로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 없으신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제가 볼라솔루션 갈변 제거제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갈변 제거제 팔면 항상 달리는 말이 있어. 야, 그 타이어에 원래 들어가 있는 그 성분 그거 그냥 갈색 돼가지고 녹아나는 거지. 야, 그건 닦이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리고 너 그거 계속 쓰다 보면 타이어 망가진다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많이 있죠. 네. 댓글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쓰다가도 내가 아닌 근거를 정확히 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 그것부터 좀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네. 맞는 얘기예요? 씻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갈색 물이 흘러나오는 거다. 요건 아니고. 그거는 틀린 말이고 네. 분명히 씻기긴 씻기는 거다. 그렇죠. 씻기는 거 맞는 할 거죠?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왜냐면 알칼리 성분 그리고 뭐 일부 솔벤트가 이제 기름때 지우는데 특효거든요. 세탁소 앞에 지나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솔벤트. 네, 솔벤트 안 들어가면 솔직히 그 정도 효과 나기 좀 어려워요. 네, 솔벤트 들어가고 계면활성제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샴푸에 넣는 거품량. 주로 그렇게 세 가지가 잘 믹스되어야 좋은 뭐 갈변 제거제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타이어가 왜 도대체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H 타이어? 한국 타이어? 얘기해도 돼요. 그쪽에 저도 좀 자세하게 자문을 좀 구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기압이 너무 약하면 부하가 많이 걸리면 옆에가 뚱뚱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타이어를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뭐 예를 들면 오일 같은 거겠죠. 네. 그런 게 이제 밀려나서 나올 수 있다. 받고 나서 나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데미지를 받았을 때 데미지를 쿵 하고 받았을 때 그때도 압력으로 인해서 오일들이 밀려나올 수 있다. 근데 타이어라는 건 어쨌든 계속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요? 공기압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아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온다. 그냥 나온다. 그럼 정확히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주행을 하면 그 타이어가 그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물질들이 있을 거고, 뭐 오염이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물질이 있을 거고, 또 타이어 스펙별로 좀 쫀득함이 좀 다르잖아요. 좀 그런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스펙별로 이제 넣는 함유량이 다르겠지만 들어가는 물질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일리한 물질들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쉽게 오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물질들이 타이어 주변에 붙어 있다. 브레이크 디스크 보시면은 녹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분진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얘네가 날라와서 붙는 거다. 저는 주로 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흙먼지. 자,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타이어에서 오일리한 아이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타이어 표면이 촉촉해진 상황에서 분진도 묻고 먼지도 묻고 철분도 묻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변색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럼 타이어 갈변이라는 게 타이어 본연의 뭔가 성분이 갈색으로 휙 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튀어나와서 그게 이제 또 변색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 타이어를 샀어. 그럼 새 거를 이제 비늘 뜨잖아요. 깨끗하죠.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오랫동안 그냥 쌓여 있었던 타이어들이 있어. 걔네 황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주행하던 거 중고 빼는 거 아니면 황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역설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의 논리는 그런 타이어도 황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걔네가 뭔가 충격이 가거나 압력이 가해지거나 이랬을 때 튀어나오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밖에다가 갈변 제거제 뿌려봤자 그 속에 있는 게 막 갑자기 다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타이어에 데미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 이제 좀 오일리한 것들을 갈변 제거제로 인해서 싹 깨끗하게 제거해버리면 아무래도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걸로 해서 타이어의 수명이 줄어든다, 뭐 1%라도 줄어든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이다. 근데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타이어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타이어 교환할 때 나는 타이어 옆에 고무 표면이 너무 이제 막 바삭바삭 갈라져가지고 타이어를 갈아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거든. 타이어는 아래가 닳아서 갈잖아요 보통. 근데 무슨
무슨 뭐 타이어의 경화를 뭘 어떻게 막아주는 무슨 타이어 하나 꼽고서는 1년에 주행거리가 2,000km냐고 무슨 20년 동안 타이어 안 갈 거야? 그거 아닌 이상 네, 맞아요. 의미 없는 얘기고 어쨌든 갈변 제거라는 거는 실제로 가능하다. 그리고 성능이 이렇게 발휘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 타이어가 그냥 새 거를 사서 가지고 있어도 네. 유통기한이 6년이래요. 그냥 놔둬도 탄화되어서 푸석푸석해진다, 갈라진다. 그게 정 염려가 되면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오케이. 네. 근데 그 제가 세차에 빠져든 게 옛날에 철분 제거제를 처음 뿌렸어요. 네.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 비주얼을 보고 세차의 쾌감을 느껴서 쾌감을 느끼고. 예, 주말마다 가서 오케이. 자,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갑자기 나 생각났어. 철분 제거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철분 제거제들이 그 약간 온라인상에서 이 철분 제거제들의 퍼포먼스를 가늠하는 척도는 뿌리고 얼마나 이 철분의 반응, 보라색이죠. 보라색 반응이 얼마나 강하게 올라오냐. 이걸 또 이게 좀 이게 척도로 삼는단 말이에요. 잠깐만, 이거 말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살짝 철분으로. 오케이. 철분 분위기. 저렇게 막 보라색으로 반응이 올라오는 게 이 철분 제거제 퍼포먼스의 핵심인데 그 보라색으로 올라올 때 그게 그냥 반응만 일어나고 끝인 거예요? 아니면은 이 보라색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세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녹여내고 있다라는 녹이면서 작용이 나는 거니까. 반응하는 거죠. 그럼 보라색이 강하게 나온다. 라는 건 그만큼 세정도 잘 된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 거네요. 세정력이 좋다. 근데 솔직히 우리 거는 보라색이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엄청 많이 나오죠. 좀 약간 좀 민망해요. 솔직히 오버스펙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오버스펙이고 너무 오버스펙이야. 파마향 냄새 나가지고 죽겠어 아주 그냥. 물하고 거의 1대1 희석해도 일반적인 프리미엄급이랑 아니,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갈변 제거제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뭐 나오신 김에 그 갈변 제거제 본인 제품 이제 셀프로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갈변 제거제가 근데 제품마다 다 비슷하지 않나? 갈변 제거제는 그래도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고 갈변 제거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경쟁 제품이 많지 않고요. 아직은 좀 그래도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상향 평준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사양 평준은 아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갈변 제거제 제품들 중에서도 이 그레이드의 차이가 좀 있다. 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볼라 거는 뭐가 더 뛰어나다? 밸런스가 좋다. 밸런스가 좋다. 네. 그러니까 잘 닦이는 것도 중요한데 잘 닦이면 지금 뭐가 중요해요? 이거 너무 강하면 크롬율, 새로 도색한 율. 그치.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갈변 제거제들은 보통 이제 휠 클리너랑 같이 사용하거든요. 성분이 비슷해서 그런 거죠. 네. 베이스죠. 베이스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타이어에다가 뿌리다 보면은 휠에 이건 안 묻을 수가 없어. 네. 안 묻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한번 뿌리는 김에 타이어 휠 같이 뿌려가지고 싹 닦아가지고 물로 헹구면 너무 기분 좋거든. 따로따로 하거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따로 휠 따로 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근데 그 휠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도 안 준다고는 말 못하고 음. 크롬휠에는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휠 도색한 차량 네. 이런 차량은 피하는 게 좋다. 하지만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교적 잘 제거하면서 데미지를 최대한 안 주려고 밸런스를 잡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 네, 그 최근에 저기 갈변 제거제는 1리터 제품도 나왔더라고요. 네, 갈변 제거제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자, 방금 얘기하다가 우리가 상향 평준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무락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무락스는 제가 봐도 좀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 어지간해서는 이제 나쁜 거 찾기 좀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진짜로. 네. 그래, 더 심한 거 얘기해보자. 샴푸 도대체 카샴푸 이거 뭘 기준으로 골라야 돼요 도대체? 너무 싼 것도 많고. 그냥 제 소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 알려주세요. 업자니까 업자. 자, 여러분 업자 얘기입니다. 업자. 제 소견인데 저는 제 차 샴푸할 때 항상 이제 중성만 써요. 중성. pH7 중성. 닦이는 건 알칼리나 산성이 잘 닦여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칼리 네. 같은 경우는 그런 크롬 몰딩 뭐 이런 데 좀 데미지를 줄 확률이 많죠. 세척력은 좋지만. 근데 다들 보면 좋은 왁스를 다 발라 놓으셨고 뭐 유리막 코팅한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알칼리나 산성 이런 샴푸 쓰면은 코팅층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물악수로 맨날 관리를 하는데 그 물악수로 관리한 것도 다 씻겨버릴 수 있고.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죠. 뭐야? 제일 좋은 왁스가 뭔가 엄청나게 이제 검색하고 후기 다 보고 네, 해서 네. 난 비싸도 이게 좋다니까 이거 살 거야. 네. 샀어요. 네. 이거 뭐 2달 간대, 3달 간대. 네. 그래서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가서 이제 샴푸, 이제 알칼리, 산성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네. 웬만하면 샴푸를 중성으로 쓴다. 네. 자, 그리고 왁스는 뭘 써야 돼요? 왁스. 혹시 마요가스? 아니 왁스 진짜로 너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라고 했잖아요. 차이, 퀄리티 차이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어차피 뭐 왁스 성능 3개월 가고 뭐 2달 가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세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렇죠. 네. 그쵸. 그럼 사실상 성능의 차이 못 느끼거든요. 자, 그런데 그 왁스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인체에 괜찮은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항상 들어요. 이게 왁스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짜 몸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맡기 좋은 냄새 그 뭔지 아시죠? 뭔가 한 번 더 맡고 싶은 냄새. 그 약간 그 버스 매연 냄새 가끔씩 좀 좋을 때가 있잖아. 약간 페인트 냄새 이런 거 그리고 주유소 냄새 좀 좋을 때 있고 그런 냄새가 좀 나잖아요. 나죠. 근데 얘는 이제 막 코앞에 두고 막 뿌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성분에 많이 유해한 게 있어요 실제로? 법에서 정한 선 안에서 다들 만드는 합법적인 제품들인데 뭐는 특별히 더 몸에 뭐 안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직은 좀 사각지대들이 있다? 제 생각에는.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메탄올 네. 워셔액 쓰십니까? 메탄올이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지금 바뀐 게 에탄올이잖아요. 그쵸. 그러고 보니까 메탄올 워시액이 왜 문제가 됐었지? 그게 휴대폰 부품 제조 공장에서 네. 그 어떤 세척용으로 메탄올을 사용하다가 일하시던 이제 직원분들이 네. 뭐 실명이 되고 뭐 암이 유발되고 뭐 중추신경계에 뭐 이상이 생기고 그랬던 사건이죠. 메탄올. 네, 그러면서 이제 메탄올이라는 게 사회 이슈가 됐죠. 엄청나게 크게. 그렇죠. 여러분 그 워셔액 쫙 뿌리면 차 안으로 워셔액 냄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 달리면서 한번 뿌려봐. 저는 절대로 달리면서 워셔액 너무 많이 안 뿌리거든요. 아무튼 네. 그래도 요즘은 다 에탄올이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에탄올이죠. 술이랑 괜찮은 성분. 네. 똑같은 소주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네. 가끔씩 그래서 워셔액 많이 뿌리면 얼굴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그 메탄올 워셔액이 이제 다 퇴출되고 그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세차용 케미컬이 됐어요. 아니 워셔액은 못 쓰게 했잖아. 저도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 워셔액에는 못 쓰게 했는데 똑같은 자동차고 워셔액은 못 쓰게 했는데 일부 제품들에 메탄올이라고 이게 또 메탄올이라고 안 써 있어. 그럼 뭐라고 써요? 메틸 알코올이라고 써요. 메틸 알코올. 네. 메탄올이라고 쓴 제품들은 없어요. 아니 그냥 완전 소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법적 허용치가 기준치가 높습니다. 저희는 뭐 메탄올 안 쓰기 때문에 뭐 몇 미리부터 뭐 허용치였더라 이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뭐 메탄올처럼 좀 위험 물질로 분류되는 뭐 벤젠 계열, 뭐 톨벤 자일렌 이런 애들은 20%가 맞고요. 이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라돈 침대 아시죠? 네. 라돈 침대 사용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쓰고 있는 거 또 검사해 보면 나올 수도 있지 뭐. 그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만 처벌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법령은 어기지 않았나 보지. 그쵸, 법적인 함유량 내에서는 기준치에 오버되지 않았다. 이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문매를 맞았죠. 네네네. 자일렌이 그 정도 끄면 된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자일렌은 뭐 톨렌 네. 이런 애들을 코팅제 계열 네. 뭐 저희가 인증받을 때는 광택 코팅제 또는 네. 특수 목적 코팅제 뭐 이렇게 인증을 받잖아요. 네. 거기에 뭐 톨렌, 자일렌, 벤젠 이런 거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어.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좀 법이 좀 정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아니 워셔액은 법적으로 막아놓은 거 아니야? 메탄올 넣지 말라고? 맞아요. 그럼 세차용품도 똑같이 뿌리고 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한 물질로 걸면서 뭐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나 부서가 다르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좀 뭐 재밌는 사실이네요. 아무튼 그뭐 되게 뻔한 질문 같지만 볼라 제품은 그런 류의 제품들을 넣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넣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니 노력한다는 또 뭐예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원료를 매입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료를 조합해서 만들죠. 예. 원료 안에 저도 몰랐던 자일렌이 들어있다. 그 원료를 만든 애들이 그걸 만들면서 자일렌을 썼다. 네. 네. 근데 뭐 그런 건 미처 다 확인할 수 없죠. 예, 그런 유사 물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품군이니까. 예, 근데 하지만 일부러 때려 넣는 거랑 좀 다르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마약왁스에 자일렌을 20% 때려 넣으면 성능이 30% 올라가요. 네. 한 달에 갑자기 3,000개, 5,000개씩 더 팔려. 네. 그럼 넣으실 거예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끄고 얘기 좀 할까? 여러분 어쨌든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라는 거고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한
우리가 최소한 왁스 같은 거 뿌릴 때 좀 조심하자. 그리고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들 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왁스 작업할 때 마스크 쓰자. 꼭 쓰자. 그니까 자, 좀 가벼운 주제로 돌아오죠. 또 재밌는 거. 우리 또 이 자동차 바닥에 끊이지 않는 논쟁 중 하나가 있어요. 유리막 코팅. 그 돈 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는 왜 이분한테 여쭤보냐면은 이분이 그 유리막 코팅제 그 샵 제품, 프로 제품도 납품을 하세요. 그래서 볼라 솔루션 매장도 있던데. 간판 달고 있는 매장들. 그렇죠. 그러니까 볼라 솔루션 제품을 취급해서 유리막 시공을 하는 예. 볼라 솔루션 거 해가지고 유리막 보통 얼마 받아요? 싸게는 5, 60만 원에서 네, 뭐 비싸면 뭐 150, 200도 아니 아무튼 그게 금액을 떠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죠. 그 돈 받는데. 자, 그러면 제품 얘기를 좀 더 여쭤볼게요. 유리막 코팅제 하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뿌리는 왁스 있잖아요. 우리 마약 왁스도 뭐 SiO2가 뭐 어쩌니 뭐 하면서 유리막 코팅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거랑 유리막 그 프로샵에서 하는 건 뭐가 다른 거예요? 유리막을 왜 하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유리막에 대한 기준, 견해 이런 게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리막이라고 하고 해외에서는 세라믹 코팅이라고 해요. 세라믹을 그대로 딱 해석하면 직역하면 무기질, 도자기 만들 때 이런 부었을 때 생기는 무기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딱딱한 그런 뭐 석영, 고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고 녹아나지 않고 그거를 페인트 위에다가 올리는 게 목적인데 이걸 왜 올리냐? 네. 기스가 많아요. 뭐 네. 물때, 워터 스팟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리스토어 개념으로 좀 다시 좀 리프레시 하고 싶어. 그럴 때 광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예민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찌그러면은 유분기 하나도 없고 빳빳하고 너무 예민한 도장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명한 코팅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색에서는 프라이머라고 하죠. 그 위에 이제 쿼츠층을 하나 올려주는 거거든요. 보호층. 원래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리막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발수가 잘 나나? 슬립감이 좋은가? 고객들이 이걸 원하죠. 일단 1차적으로는 그냥 그 위에 막을 하나 더 올려서 그냥 원층이 보호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쵸. 요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보통 차 한 3년에서 5년 정도 타잖아요. 네. 유럽에 보시면 되게 오래된 차 많죠. 그 차들은 폴리싱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정칠이 날아가잖아요. 페인트층이 계속 네. 바뀌니까. 그래서 페인트층의 데미지를 최대한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폴리싱을 하고 유리막을 올려요. 거기다 뭐 프라이머를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이제 그 차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이제 퀄리티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발수, 슬립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유리막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굉장히 좀 핫했죠. 핫하고 굉장히 시공비도 비쌌고 유행하기 시작할 때 불붙는 경쟁이 있었어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쿼츠층만 올라가면 되는데 야, 우리는 이거에서 발수도 된다? 야, 우리는 발수에다가 슬립감도 좋다? 이걸 너무 강조해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인식이 세라믹 코팅이라는 본질은 이제 사라지고 유리막 코팅은 발수, 유리막 코팅은 슬립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질은 이제 사라졌어요. 발수하고 슬립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본질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발수도 더 되고 슬립감도 더 좋다면 그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세 개가 다 되면 좋죠.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고객들이 바라는 쪽으로 제품을 개발을 해보시면 이 본질이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업계가 필름, 썬팅, PPF. 왜 부럽냐면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리막 코팅은 그걸 알 수가 없어. 제대로 발려 있는 건지 위에 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수가 사라지고 슬릭이 사라지면 코팅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이게 안 나도 층은 살아 있거든요. 제대로 된 코팅을 했으면. 네. 걔는 살아 있고 그 위에다가 우리 뭐 아까 얘기한 왁스, 보락스 좋은 거 발라주면 돼. 네. 근데 요게 사라졌다고 해서 유리막 코팅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질문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게 사기냐? 이거는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도 너무 심하고 이게 정가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유리막 코팅 시장은.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공점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군데 중에 한 군데, 100군데 중에 10군데는 아직도.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유리막 코팅 뭘 보고 골라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건 지켜봐야 돼요. 어? 차 맡기고 집에 가잖아요. 작업하는 걸 지켜보라고? 네. 그 샵에서 진짜 더럽게 싫어하겠다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제품을 어떤 걸 써야 돼요? 제품은 볼라 솔루션.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고르냐고. 아니 그냥 테스트 해보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소비자들이 테스트 해볼 수는 없잖아. 아니 되게 간단해. 이 병 꺼냈잖아요. 네. 이거 그냥 뭐 유리판이나 아무 그냥 판에다가 한 방울 떨겨서 붙여보세요.
아 굳혀보면 돼요? 네, 이게 만들어지는 유리판처럼 이게 돋보기처럼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아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아 그래요? 볼락 건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져. 아, 그게 제일 쉬운 방법. 아 좋은 제품들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면 다 만들어져요? 제가 생각하는 본질에 가까운 제품들은 네. 만들어져요. 다음에 볼락 거 이거 포함해서 이 업계 경쟁사 제품들 모아다가 이렇게 돋보기 만들기 한번 해봐도 돼요? 됩니다. 오, 자 오늘 뭐 좀 심오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셀프 세차장 많이 가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셀프 세차 꿀팁을 알려주실 만한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유리 세정제 있지 않습니까? 유리 세정제. 네, 실내에 보시면 요즘 하이글로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닦으면 막 번지잖아요, 그죠? 네. 유리 세정제 거기 쓰면은 잘 닦입니다. 아 하이글로시. 닦여. 예.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실내 유리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썬팅돼 있잖아요. 썬팅이 왜요? 아 필름이 안 좋다고. 그렇죠.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 게 필름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온도도 막아주고 자외선도 막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좀 이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하고 타이어 젤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타이어 젤. 네. 그걸로 뭐 엔진룸을 코팅한다거나 엔진룸을 세척한 다음에 또 이게 좀 코팅이 돼야 또 오래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타이어 젤로 엔진룸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들 뭐 아니면 문 사이에 있는 뭐라고 하죠? 고무 몰딩? 네. 트렁크 몰딩? 네. 이런 거 관리하면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색감도 살아나고 코팅도 되고 뭐 요즘 타이어 젤들 다 발수도 되니까 그런 거 관리하시면 좋고 저도 뭐 인스타인가 어디 짤에서 봤는데 네. 집에 그 마사지건 있잖아요. 네. 그거 처음에 쓰다가 대부분 다 안 쓰고 짱 박아두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 한 4개 있어요. 그 차에 실어놨다가 네. 매트 털 때, 매트 털 때. 발매트, 발매트 털 때 그걸로 털면은 잘 털리더라고요. 아, 괜찮네. 진공 청소기 빨아들이는 거 있죠? 네. 그거 갖다 대고 이제 전동건으로 털면은 잘 빨립니다. 다 빠져요. 아, 그러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해보고. 그러네. 아, 매트를 뺄 필요도 없고. 그죠, 그죠, 그냥 청소기 갖다 들이밀고 네. 따다다다다다 때리면은 그죠. 이런 꿀팁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꿀팁을 무슨 그 타이어 고무로 뭐 저기 고무 닦으라고 미치겠네 진짜. 여러분 꿀팁 하나 건졌네요. 네. 오늘 마지막 그 우리들을 위한 세차 꿀팁까지 알려주신 이한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볼라 솔루션 해외에서도 진짜 반응이 좋고요. 또 이한영 대표님 워낙에 진짜 열심히세요. 예. 왜냐면은 이런 제품들 유통하면서도 맨날 세차장 가 있어 맨날. 오늘 좀 이렇게 입고 나와서 그렇지 원래 맨날 세차장 로고를 맨날 다녀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볼라 네. 솔루션 잘 부탁드립니다. 네.